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도체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DRAM 가격이 70% 폭락하고 NAND는 80%까지 추락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램마게돈이라고 불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아마게돈, 말 그대로 종말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종말이 끝났다는 신호가 터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단순한 상장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 반도체가 글로벌 시장의 중심에 서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가 왜 지금 이 결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램마게돈이 뭐였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DRAM 가격은 70% 떨어졌습니다. NAND 플래시는 더 심해서 80%까지 곤두박질 쳤죠. 스마트폰 수요가 꺾이고 PC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메모리 칩이 남아 돌았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고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AI 열풍이 불면서 고대 역폭 메모리, 줄여서 HBM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HBM 가격은 기가바이트당 $10에서 $50까지 5배나 뛰었습니다. 똑같은 메모리인데 AI용이라는 딱지가 붙으니까 금값이 된 거죠.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메모리가 고속도로의 왕복 2차선이라면 HBM은 왕복 16차선 초고속 전용 도로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이 동시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이 넓은 도로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HBM 시장의 절대 강자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점유율 53%로 세계 1위죠. 엔비디아 칩과의 칩에 들어가는 HBM의 90%를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왜 하필 지금 미국 상장을 추진하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6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투자 자금이 필요합니다. 2026년 한 해에만 6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한국 증시만으로는 이 돈을 조달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 AI 메모리 매출이 40조 원을 돌파했고 이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60조 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ADR 발행으로 5조에서 10조 원을 조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글로벌 기관 자금 유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은 30% 수준인데 미국 상장 후에는 5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 증시에서는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도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죠. 셋째, 미국 공장 투자를 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에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미국 공장에 차세대 장비를 투입할 예정이죠.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관계를 이해하면 투자 기회가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칩을 설계하면 SK하이닉스가 핵심 부품인 HBM을 공급합니다. 이걸로 GPU가 완성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 데이터 센터에 납품되는 구조입니다. 이 체인에서 SK하이닉스가 빠지면 엔비디아 GPU를 만들 수 없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뜻이죠. 실제 숫자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엔비디아의 HBM 수요가 2025년 20만 장에서 2026년 50만 장으로 150% 폭증할 전망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닙니다. 2.5배로 뛰는 겁니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만들면 만드는 대로 팔리는 상황이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매출의 40%가 엔비디아에서 나옵니다. 이건 양날의 검이죠. 엔비디아가 잘 되면 SK하이닉스도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반대로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SK하이닉스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AMD와 인텔 쪽으로 공급을 다변화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번 상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주요 증권사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투자증권 김재윤 애널리스트는 미국 상장으로 밸류업 20%가 가능하다며 목표가를 25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35%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증권 박유덕 애널리스트는 더 구체적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블랙웰이 2분기부터 본격 출하되면 SK하이닉스의 주당 순이익이 20% 올라간다고 봤습니다. PR 15배까지 정당화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PR이 12배니까 아직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아예 램마게돈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 과점 체제가 확립되면서 한국 반도체 섹터 전체 목표가를 15% 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SK하이닉스 한 종목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K반도체 전체가 재평가받는 흐름이 시작됐다는 시그널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영상 끝에서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숨겨진 수혜주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고 어떤 종목이 타격을 입는지 분석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주가는 18만 5천 원이고 시가총액은 128조 원입니다. PER은 12배 수준이죠. 3월 25일 상장 소식이 나온 직후 3.2% 급등했다가 이틀 만에 4.1%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형적인 소문에 사고뉴스에 파는 패턴이 나온 겁니다. 수혜주와 피해주를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혜주 쪽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DB하이텍이 있습니다. 피해주로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꼽힙니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있지만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죠.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HBM3를 개발하며 경쟁하고 있지만
동시에 수혜도 받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이 성공하면 한국 반도체 전체에 대한 글로벌 자금 유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78,000원이고 PER은 14배 수준입니다. 숨은 수혜주로 주목해야 할 곳은 DB하이텍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파운드리 업체로 SK하이닉스의 외주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상장 소식이 나온 나거래일 동안 5.8% 급등했고 거래량이 200만 주까지 치솟았습니다. 주가 35,000원에 PER 10배로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입니다. 반대로 마이크론은 고전 중입니다. 주가 95달러에 시총 1,050억 달러 수준인데 최근 3.2% 하락하며 거래량도 줄고 있습니다. GBM 시장 2위지만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검증된 1위 공급자를 바꿀 이유가 없으니까요. 투자에서 타이밍은 생명입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상장과 관련된 핵심 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월 중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때부터 상장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6월에는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여기서 HBM 수요 업데이트가 나오면 SK하이닉스 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6월 말에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출 25조 원이 예상되는데 이 숫자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하반기 주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8월에는 미국 공장에 차세대 장비를 투입합니다.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면 미국 시장 투자자들의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투자자 구조의 변화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 ADR 거래에서 기관 비중이 90%에 달하는데 정식 상장 후에는 50%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개인 투자자 참여가 대폭 늘어난다는 뜻이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주가 변동성도 커질 수 있으니 양면을 다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SK하이닉스가 무조건 오를 것 같죠?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낙관론에 취하는 겁니다. 반드시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리스크 요인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관세 리스크입니다. 4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수출의 30%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가격 하락 압박입니다. 2026년 1분기 디람 평균 가격이 10% 인하되면서 마진이 5%포인트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블랙웰 출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원래 2분기 예정인데 3분기로 밀리면 SK하이닉스 매출이 15%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넷째, 환율 문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현재 1,380원인데 1,400원을 돌파하면 수출이익이 10% 줄어듭니다. 다섯째, 삼성전자의 추격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 개발을 가속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시장 점유율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독점에 가까웠던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관세 시나리오를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관세가 없으면 2026년 매출 50조 원 달성이 가능하고 영업이익률 35%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25%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비용이 30%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률은 28%로 떨어지고 미국 현지 생산을 더 빨리 늘려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SK하이닉스 한 종목에만 집중하면 큰 그림을 놓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K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격변입니다. 한국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00조 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합니다. SK하이닉스 혼자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칩스법에 대응하는 움직임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 투자는 필수적이죠. 현재 K반도체의 글로벌 위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HBM 세계 1위, DRAM 세계 2위로 점유율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상장은 이 구도를 한층 더 강화하는 퍼즐 조각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상장은 단순히 돈을 모으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미국 시장의 일원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관세나 규제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잡으려는 전략적 포석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투자 전략을 시나리오별로 정리하겠습니다. 당일 관점에서는 4월 SEC 등록서 제출 전에 선매수하고 이벤트 후 매도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 리스크가 동시에 터질 수 있으니 비중 관리가 핵심입니다. 중기적으로는 6월 엔비디아 GTC에서 블랙웰 출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한 뒤 추가 매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SK하이닉스 한 종목에 올인하기보다 K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분산하는 게 현명합니다.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를 정리합니다. SEC 등록서 제출 일정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지연되면 상장 시기 자체가 밀립니다. GBM 가격 동향도 매주 체크해야 합니다. 가격이 꺾이면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세정책 발표는 4월이 고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 하나로 판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7월 말 2분기 실적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가 하반기 주가의 분수령이 됩니다. 매출 25조 원을 넘기면 상승 랠리, 못 넘기면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겁니다.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분 1초 급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SEC 제출 소식이 나오거나 엔비디아 블랙웰 출하 일정이 확정되는 순간 주가는 폭발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런 결정적 신호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게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런 시그널이 터질 때마다 가장 빠르게 분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고 입장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종목 가져오겠습니다.